안녕하세요. 오늘 갑인일주 시작해 볼게요. 갑인은 위에도 양이고 아래도 양. 양기운들이 이렇게 같이 뿌리를 뒀죠. 이런 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갑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에게 생명, 곡식, 과일, 열매, 법령,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기 근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고 의협심도 있고요. 큰 나무, 우두머리 기상, 장남, 장녀, 꼭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장남, 장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큰 나무에 모두 다 나의 나무 밑으로 모여 그런 우두머리. 그런 거죠. 그리고 또 갑옷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간 허세어풍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층 건물, 석탑, 동상. 그래서 이 인목은 우리 십천간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주역으로 보면은 그 지천 삼양 삼음 지천태가 이제 지뢰복에서 지택님으로 해서 지천태라는 거는 정말 이게 삼양 삼음이죠. 가장 태평성대, 살기 좋은 때 보면 막 그 새싹들이 마구마구 자라나는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입춘 우수 막 이럴 때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시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시작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지장간에는 무병갑, 편재, 식신, 갑목, 비견 이 자체로도 목화통명을 갖고 있죠. 목화, 목생화. 그러니까 식신생재잖아요. 식신생재. 이 자체로도 목화통명도 하고 식신생재로 했으니까 굉장히 총명한 사람. 다재다능하고요. 사업적인 마인드도 있는 거죠. 이런 갑인이 천간에 병도 더 떠주면 이건 정말 똑똑한 사람이겠죠. 여기에다 약간의 수하고 경이 있어줘야겠죠. 경이 없으면 너무나 아나무인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의 제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높은 집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여우를 나타내고요. 이는 광곡 들판, 넓은 들판, 호랑이를 나타내죠. 큰 나무의 호랑이, 갑은 청색을 나타내니까 푸른 호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평두, 탕화. 평두 같은 거는 목적의식, 굉장히 강한 사람. 우리 탕화는 축이노죠. 여기에 오가 온다거나 축이 오는 때 인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러면은 욱성질 이럴 때는 감정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이 탕화가 불같은 성격을 나타내요. 여기도 약간 수기가 없이 조열하잖아요. 우리가 이 갑인에서 본다면 인호술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인호술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식상으로 간다는 거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과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식상생재로 가죠. 그러면 나는 일해서 돈 버는 게 최고야. 근데 남자가 여기서 우리가 경인,
절지죠. 신금도 태지. 관과 남자는 약해져 버리고 요렇게 가버리면 여기에 또 고란살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자 갑인이 호랑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갑이라는 건 동쪽도 나타내지만 38의 숫자란 말이에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3개월 사귄 지 한 3개월 아니면 3년 발톱을 수시때때로 드러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질인을 나타내서 굉장히 어질고 똑똑하지만 때로는 이 호랑이의 그 무서운 기질 그게 이제 발톱을 세우면은 이제 이 남자가 약한 데다가 이렇게 발톱을 세워버리면은 떠나겠죠. 혼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있다는 거는 이게 정신, 청간은 정신이고 지지는 이제 자기의 그 몸도 나타내고 뜻도 나타내고 지장간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숨은 마음이라든가 환경.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아래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현실, 생각하는 게 다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일목상통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고집도 되지만 자기가 한번 했던 행동, 말은 꼭 지키는 사람. 그렇지만 운에서 인호술 화국을 나타내면은 이 사주가 조열하다면 일만 벌리고 어린애 같은 게 있잖아요. 갑이. 아직은 이 개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야 되는 어린애 같은 거예요. 봄나무잖아요. 봄의 나무. 그러면은 우리가 갑은 뭔가 대들보 또 뭐라고 그러죠? 큰 나무 뭔가 대들보라든가 뭔가를 써야 되는 용도로 큰 나무로 자라야 되는데 아직은 어린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큰 나무가 대들보가 쓸 만한 큰 나무가 되려면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목화로 가버리면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굴곡이 있겠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식상생재와 목화통명이 이 사람한테 희신인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막 여름생으로 해서 화기가 강하면 그 일만 벌리고 마무리는 못하고 겉만 화려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이 갑인이 이 지지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여기는 자기의 몸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부인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마리의 뭐 우리가 쌍목이림처럼 이렇게 갑이 두 개가 있는 거 이런 거 쌍목이림이잖아요. 우리가 갑갑하다고 그러잖아요. 운에서 와도 또 갑이 하나 있는데 갑이 또 와도 갑갑해요. 누구 때문에? 친구나 동료나 형제. 왜 태양을 가려버리잖아요. 큰 나무가 있으니까 밑에는 음습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간여지동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서로 양과 양이 배탈을 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이게 여자라면 인호술로 가려고 하니까 남자는 절대인데다가 나는 일이 우선이야. 식상생재에서 돈만 벌 거야. 뭐 인정사정 없겠죠. 뭐 애교도 없겠죠. 왜 이러냐면 이제 여자 호랑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은 뭔가 연애를 하고 싶다면 연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소녀처럼.
일단은 그래야지 연애가 되겠죠. 뭐 키도 큰 데다가 뻣뻣해버리면 연애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막 일하느라고 연애를 할 시간이 없다거나. 이게 남자라면 이 속에 무병 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편재가 들어있잖아요. 편재. 그러면 이 사주 내에 여기에 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제예요. 내 부인이죠. 근데 편재 애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없어요. 그냥 무가 투간했어. 그러면 이게 부인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묘월이나 아니면 뭐 미월이나 더운 때 태어났다면 이 사람이 조열하잖아요. 화기가 없고 수기가 없으니까 습한 기토가 내 부인이야 정제야 여기 찾아다니는 거죠. 이 본부인은 집에 그냥 놔둬버리고. 그러니까 갑이 진술, 충미, 여자 만날 기회가 많다는 거죠. 진여자, 술여자, 충여자, 미여자. 요 속에도 다 자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요 여자는 이 사람의 천일귀인이 충미예요. 천일귀인이에요. 근데 인미 귀문을 짜죠. 또 이 속에 을목이 있잖아요. 이 복잡한 연애에 빠져서 집착하는 거겠죠. 또 축도 천일귀인인데 축이 자축공망이에요. 그러니까 공망 맞은 여자니까 허당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죠? 갑인, 간여지동 얘기했고 복성귀인 있고요. 복성귀인 같은 경우에는 복도 있고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충미는 천일귀인, 자축이라는 거는 이제 인성공망이라는 거잖아. 그래도 수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는 잘 나가겠죠. 로강이니까. 여자 입장에서 자식이 생지에 무병인 착하고 아주 반듯하겠죠. 잘 나가는 자식. 요 병으로 뜨면은 정말 이 목생화 이 자식만 바라보겠죠. 여자 같으면. 그다음에 무기 무인 남자라면은 갑인의 무인 여자. 세죠.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또 진까지 있으면 이건 이제 잘못하면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데 여자도 세니까 아차하면 공처가 되겠죠. 센 여자 만나서. 무인 원래 무뚝뚝하면서도 생지를 깔아서 착하지만 정말 착하지만 그래도 세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강까지 했다면은. 그리고 관이 절태네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직장이라든가 자식 아들하고 약간 좀 멀어지면서 사업성으로 가려고 하겠죠. 어떤 사업? 공무원 같은 것도 좋지만 전문직이 좋겠죠. 왜 그러냐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거든요. 여기 안 썼네. 자, 간여지동을 깔면 일단은 독립심이에요. 전문직 가는 게 오래 할 수 있겠죠. 간목도 그 추진력이라든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다음에 인성이 병지하고 욕지예요. 이러니까 아주 긴 공부하기는 좀 어려웠겠다. 그 정도? 그래도 이 사주에는 수기가 있어야지. 근데 수기가 너무 많으면은 인성 과다로 게으르고 이제
부모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항상 전체 사주를 봐야 된다는 거. 갑이 이렇게 떠버리면은 병을 가리니고 서로 경쟁 투쟁하고, 갑이 을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면 남자 여자로도 보거든요.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아니면 남자의 여자, 나를 칭칭 감고 뭔가 귀찮은 형제 친구. 갑이 이렇게 떠버리면은 목화통명이죠. 뭐 그렇지만 운에서 이제 신이 오면 이렇게 묶여가고, 개가 오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흐려지고, 이런 거는 뭐 대운에서나 크게 영향 주겠죠. 아무래도 대운 올 때. 그다음에 갑의 정은 이게 갑의 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이니까 여기 식상이 이렇게, 여기에 또 식신이 있는데 여기에 또 상관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거죠. 식상이. 그러면 뭐 예술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겨울에는 이 정이 굉장히 좋지만 계절에 따라서 이 정이 과연 뿌리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갑에 아까 했지만 갑의 문은 높은 산의 나무, 약간 고독하고 센 여자, 돈 문제, 여자 문제. 갑의 기 같은 경우에는 밭에 쓰러진 나무처럼 요것도 이제 여자한테 끌려가는 거죠. 공처가 됐던 어떻게 됐던. 그리고 갑의 신경, 갑경충이라고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게 있어야지 이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제어가 된다. 가지치기처럼요. 갑의 신 요런 게 목편 뭐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무에 설이 내리기 때문에 예민하고 잔가지로 탁탁탁 면도칼 같은 거를 큰 나무를 이렇게 하려니까 예민해지겠죠. 이런 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거나 떠다니는 상황. 인성이잖아요, 이게. 인성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주 귀하게 쓰겠죠. 그래서 이 갑이는 그 자체 내에는 목화통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다. 똑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갑의 인이 여기에 친구가 안방에 들어와 있다? 이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에 뭐 묘 있으면은 이게 뭐겠어요? 친구가 안방에 들어와서 나에게 힘들게, 때로는 이게 막 제다신약이라면 부인이 도움이 되죠. 형제가 도움이 되죠. 친구랑 같이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 목이 세지면 이게 이제 내가 남자의 여자를 보는 꼴, 첩을 보는 꼴도 되는 거고, 내 돈을 다 가져가야 되는, 마치 월세 내야 된다거나 은행 이자를 내야 된다거나 뭐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안방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일주론을 보는 거는 이제 뭐 한 35, 40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 별로 차이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한 30, 40대 되면은 이 사주의 영향력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 갑인일주도 일찍 결혼하면은 어렵다는 거. 여자든 남자든. 좀 늦게 가야 된다는 거. 호랑이라는 거죠. 호랑이는 혼자 다니잖아요. 혼자 다니는 동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갑인일주는 어쨌든 간에 병화도 떠야 되지만 이 인목 호랑이를
내가 호랑이한테 당하느냐, 이 호랑이를 내가 잘 다스리느냐, 이 호랑이한테 휘둘리면은 정말 맨날 성질 나쁘고 포악하고 잔인 막 이상한 쪽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잘 다스리면 이게 당사주에서는 청건성이라고 명예를 나타내서 막 그냥 일약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쫙 성공 과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 휘둘렸다가는 그 겉만 멀쩡한 사람, 가난한 사람. 왜냐면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내 걸 많이 뺏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업 불가. 일찍부터 일 벌렸다가는 벌어서 계속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업 같은 것도 일단은 직장명이 더 좋고요. 일단은 나이 한참 먹을 때까지, 경험 많이 있을 때까지는. 더 해야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무서운 기질을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직장명이 좋고요. 그리고 교육 쪽, 어린애를 나타내거든요. 교육도 좋고 뭐 직업은 뭐든지 괜찮은 것 같아요. 단 동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어렵겠다. 일단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늦게 나무가 좀 단단해지고 봄, 여름, 가을 거쳐야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중래진 51번에 중래진, 중이라는 건 거듭중이잖아요. 중래진. 거듭중에다가 뢰 이거겠죠? 그래서 이게 비우자에다가 비우자 플러스 이게 별성인가? 별신? 이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글씨가 됐는데, 이거는 천둥, 우레, 비 뭐 이런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진위래라고도 하고 중내진이라고도 해요. 여기서도 보면은 막 쿵쿵쿵쿵 북치는 것처럼 천둥, 우레가 막 요란스럽게 그렇게 치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은 막 하늘에서 번개치고 무슨 재난, 이번처럼 막 산사태, 뭐 홍수, 지진, 이 땅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뢰죠. 우레가 거듭 들어왔어요. 거듭. 그러면 바로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진형 우레는 진례 혁혁 소원 이건 무슨 소리냐면 거기 우레가 오고 있는데 헉헉,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볼 때도 놀랄 때 헉헉 하죠. 그거예요. 그 우레가 우레가 와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소원아, 이제 우레가 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기뻐서 즐겁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경백리 불상시창. 이 진경백리 불상시창도 그 우레가 백리를 두렵게 막 우르릉쾅쾅 하더라도 시창이라는 거는 숟가락과 그 울창줄하고 담근 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당을 지키는 그 장자. 그 사람들은 아무리 위급해도 그 제사에 쓰는 그 숟가락, 술은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재난이 일어나도 그 제사를 지내는 장자는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 그 뜻 같아요. 그 다음에 초구는 진례 혁혁후 소원 앵액 똑같은 말이에요. 우레가 와서 깜짝깜짝 놀랬는데 가고 난 후 사람들이 즐겁게 소리치고 즐거워한다. 여기죠. 우레가 이제 진동을 했어요. 구이 진례력 억상패 제우 구릉 물축 7일득. 이 소리는 뭐냐면 우레가 여기가 이제 얘는 음자리에 제대로 와 있는 거거든요. 우레가 막 재난이 일어났어요.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는 그 억상패라고 이제 조개패거든요. 돈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기 구릉에 올라가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돈이고 재물이고 이제 홍수에 쓸려 내려갔거나. 그런데 그래도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음자리에 음이 제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7일 후면은 다시 다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리 났을 때 뭐 금반지 가져가야 돼, 뭐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3. 이 93은 양자리에 음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진소소 진행무생. 진소소 이제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제 놀랬다가 정신을 이제 정신을 이제 잃어버렸다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진행해서 이 사람은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사에서 진왕래 어억무상유사 이 사에서 다시 진순이라는 거는 진흙에 빠진 거예요. 여기는 숙회 감쾌예요. 감. 우리가 구덩이 감자에서처럼 여기에 우레는 물속에 잠긴 번개 우레 진흙 속에 빠져 여기에서 진순이란 소리는 진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구호는 군왕인데 음이기 때문에 약하죠. 유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 강한 거 위에 타고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호는 진왕래 영무상유사. 급하게 하려니까 싫어할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조심성이 많은 거죠. 군왕인데 유약하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하니까 무상 아무 일 없이 넘어간 거고요. 요 사람은 진삭삭 시확확 정흉. 요 상육은 막 밑에서 번개들이 치고 난리치니까 막 삭삭 눈을 그냥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하고 멀리 있거든요. 얘는 진흙에 잠겨 있지, 얘는 멀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별탈 없이 가요. 그렇지만 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 난리가 난 거를 미리미리 이제 일단은 넘어갔지만
타산지석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거울 삼아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제 그거는 진, 부루, 기궁, 우기림, 무구, 홍구, 유언. 그거는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당황하고 두리번거려도 가면 흉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웃들의 일어난 일들을 경계하면은 허물이 없겠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재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캐가 나왔을 때는 변화가 굉장히 많을 때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레나 번개는 사실 소리만 요란하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실속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번개치고 이러면은 놀랄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게 소리만 요란하니까 차분하게 넘어가야 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에는 아직은 실행에 옮기기에는 좀 변화가 너무 많고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우리가 벼락이 내린다는 거는 깨달음, 경각심, 어쨌든 재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에는 약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 생각보다 이 중리진이 요거를 다 하나씩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막 빨리 하니까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는 지금 우레가 쳤어요. 그리고 얘가 굉장히 이 군왕은 어질고요. 유약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얘도 자기 자리에 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도 좀 생각이 깊고 그러니까 이 우레에 그렇게 난리를 쳐도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레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또 여기에 있는 우레는 물속에 잠긴 우레, 진흙 속에 잠긴 우레라 사실은 이 쾌가 무서운 것 같아도 실상은 큰 우레소리에 비해서 타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레들이 난리친다는 거는 요게 이웃 동네란 소리거든요. 리인이란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 남들은 우리가 막 제방 같은 것도 홍수를 옆 동네가 제방이 터져서 난리가 났대. 그러면 제방을 미리 튼튼히 해놓고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하면은 괜찮고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쳐도 두렵지 않지만 잘못한 게 많다면 천둥 번개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으로 이제 조심하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걸로 갑인일주하고 그래서 요 갑인일주에다 중리진을 둔 이유는 이 갑인일주가 무서운 그 호랑이의 그 추진력으로 마구 밀어붙이고 남들에게 돈 꿔주고 의협심에 막 자기도 없으면서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하다 보면은 노년이 어려워지네. 굉장히 가난하기가 쉬운 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만 안 하고 직장 생활이라든가 자기 일만 꾸준히 하면 이 신생제로 총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써요. 그렇지만 이게 화기가 너무 세져 버리면 여자든 남자든 이제 우리가 불태워 버린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다 불태워버리는 거는 그동안에 노력한 것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건강 나빠져, 돈 없어져. 이 남자는 여자가 돈이란, 제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불타서 없어지면, 여자 없어지면 돈도 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여자가 하나 안방에 딱 있으면 밥도 해줘. 얼마나 정말 100만 불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왜냐면 여기에 또 그게 들어있어요. 남연쌀.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남연쌀이라고 남자한테 편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애인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면 이 갑이네, 이 호랑이 같은, 생지라 착하기는 하지만 이 호랑이 같은 여자가 이 꼴을 볼까요? 그러면 인옷을 화구군에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군의 임묘진운 정도에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편제의 여자가, 여자 애인, 과연 이 편제의 여자가 이 조토인데 무토가 이 인해서 겨울생이라면 좋겠죠. 하지만 여름생이라면 이 사람 무토의 여자는 뭐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겠죠. 이 센 여자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 돈 관리로 남에게 돈 꿔주고 동업하고 막 젊은 시절에 친구 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면 갑인일주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